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이건희입니다. 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최근에 주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 또는 경험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용어인지 어떠한 뜻인지 모른다라는 좀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대망의 주식 강의 첫 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왕초보 탈출 10부작. 자, 차트부터 거래량 그리고 안전한 회사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의 기본 용어까지 제가 이 한 편으로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마스터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앞서서 주식 황금돼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식 기초 필수 용어 정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뉴스를 보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특히나 이 코스피랑 코스닥의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뭐 시가총액, 액면가, 주식시장에 나오던 이러한 용어들을 좀 기본적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자, 그러면 코스피랑 코스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마트로 좀 비교를 해 두겠습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면 가전 분야도 있고 식품 분야도 있고 뭐 짜잘짜잘 이러한 생활용품도 있을 것이고 좀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주식시장 안에서도 그런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기업 그리고 우량주들이 전반적으로 모여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산업군들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안정성에 대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덩치가 큰 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고 돈도 많고 빚이 없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는 이런 기업군들이 모여있는 게 코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큰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IT, 특히나 대표적으로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러한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이러한 구조가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제가 조금 전에 좀 단단한 파도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성장에 기반한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이슈에 크게 흔들린다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투자 안정성에 비해서는 코스피에서는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낮습니다. 뒤죽박죽 뒤죽박죽.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건데 뉴스, 재료, 그리고 성장성 등 이러한 크기에 따라서 주식이 굉장히 파동이 흔들렸다가 빠졌다가 컸다가 빠졌다가 이러한 변동성이 심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상대로 적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 성장에 대한 끼가 있는 코스닥을 노리실 거고 반대로 내가 투자금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한 5억, 10억, 50억, 100억 이렇게 크게 운용한다 한다면 이런 분들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에 기반한 코스피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랑 코스닥을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주식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기초용어 20선을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기본으로 따질 때는 각각 좀 제가 구분을 해놨거든요. 기본 단계에서는 예수금, 증거금, 시가총액, 액면가를 준비했어요. 예수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준비된 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증거금 같은 경우는 특정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 갖고 최소한의 피로치로 기준을 맞춰야 될 그러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회사 전체의 몸값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총 발행된 주식수가 있을 것인데
이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를 곱하면 그 회사에 대한 몸값,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면가, 한 주의 뼈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주식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액면가가 100원이라고 돼 있을 것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큰 주식은 액면가가 5,000원대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시면 뭐 액면가 1,000원, 액면가 500원, 액면가 100원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한 주가 구성하는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활동, 주문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이 형성이 되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라면, 첫 번째 지정가 주문이랑 시장가 주문이 있어요. 지정가 주문은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직접 지정을 해서 주문을 거는 걸 지정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가 주문은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형성되어 있는 실행 주문을 시장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제한폭이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폭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상한가 상승 30%, 하한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상한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30% 언저리까지 꽉 찬 양봉이 나왔어. 그럼 그걸 상한가가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주가가 하루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빠지면서 마이너스 30% 육박했다. 이것을 하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이 용어는 머릿속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미수금이라고 있습니다. 미수금. 내가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현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주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신용미수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이 미수금 같은 경우는 갚지 않은 남은 빚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내 돈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사가 설정하고 있는 이런 주가 하향 단계까지 오게 되면 가차 없이 회수를 해버립니다. 여기에는 내 돈까지도 삭제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금을 채우지 못하면 반대 매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이면 욕심내기보다는 신용 미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제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 단계로 가서는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시가, 종가, 호가, 거래량. 시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NXT,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전 8시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녁 8시에 마감을 하는데, 기존의 정통적인 우리 시장의 평균 이러한 시장 형성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이 본주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시 반에 시장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3시 반에 형성되는 가격을 종가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가,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내가 주문하려고 하는데, 마치 딱 주문하는 호가창을 보면 말 그대로 가격대별로 계속 호가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위아래 범위로. 그 부르는 가격을 호가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해당 주식이 하루 동안 사고 팔린 총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 분석적인 측면을 넘어가서는 익절, 손절, 배당, PER, PBR 이 정도의 기본 용어가 있거든요. 익절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수익을 보고 파는 것을 익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면서 파는 것을 손절이라고 하고요. 배당금,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이익 일부를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준 회사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코스피 안에 많이 있겠죠. 이것을 배당금이라고 하고, PER은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기업, PBR은 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여러분들 용어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결국에는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게 아마 차트를 먼저 킬 거예요. 그럼 차트를 보는데 그 차트를 봤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기가 보이잖아요. 그 막대기를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캔들의 모양은 장중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다리는 이러한 모양이 있고요. 또 꽉 찬 이러한 양봉이 나올 때도 있고 매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꽉 찬 음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캔들에 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은 제가 빨간색이라 말씀을 드렸죠. 빨간색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대비해서 자 주가가 장중에 쭉 올라갔다. 그럼 이제 그걸 고가라 그래요. 그럼 고가를 찍고 일정량 빠졌다. 종가를 형성했죠. 그래서 시가 이후에 몸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고 상승에 대한 힘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몸통이 두꺼운데 만약에 몸통이 아래로 굉장히 얇고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주식이 올라왔는데 매도하는 이러한 매도량이 어마어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러한 주식들은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빨간색의 여러분 몸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빨간색 모양이 굉장히 얇은데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주식을 굉장히 매도하려는 힘이 엄청 났는데 누군가가 그 물량을 다 받아버린 다음에 올렸다. 그럼 역시나 그 밑꼬리가 긴 주식도 자 힘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강하게 받쳐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음봉을 볼 때 자 파란색 몸통이 두꺼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너도 나도 패대기를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 파란색 몸통이 두꺼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에서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란색에서는 위에 맨 위에 여러분들 이 모양 T 모양인데 밑꼬리가 긴 거 그냥 파란색 캔들에서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T자 모양이 나오는 모양이 음봉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은 모양이다 말씀드리겠고 나머지는 무슨 뜻이다? 패대기다. 그날은 매도에 관한 압력이 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내가 양봉과 음봉은 알겠어. 양봉과 음봉은 알겠는데 그러면 호가창은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죠? 주식을 주문을 하려면 이제 호가창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호가창 테크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호가창을 갖고 왔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남색 네모칸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남색 네모칸에 쳐져 있는 게 바로 매도 잔량입니다. 매도 잔량은 무슨 뜻이냐? 이 가격 안에 보시면 48,500원에 1,163주가 걸려있고 각각 호가별로 2,000주, 1,000주, 4,000주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팔려고 하는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000원짜리가 1,100주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팔려고 하는구나. 팔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000주가 있다. 한 대략적으로 1억 정도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이 대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초록색 네모칸은 매수 잔량입니다. 말 그대로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8,000원짜리가 한 400주가 걸려있다. 한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 살려고 누가 걸어놨네. 누구는 48,400원에 자 2,600주를 사기 위해서 이 가격에 걸어놨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빠르게 체결되는 방법은 솔직히 이제 시장가에 걸어놓으면 일반적인 분들은 가장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한 호가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이 매도가에 있는 쪽에서 제일 높게 매수를 거는 게 아니라 이 매수호가 범위 내에서
내가 가장 빠르게 책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고려를 하신 다음에 부담 없는 금액적에서 분할적으로 매수 물량을 걸어 놓으면 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가창을 보면서 이 왼쪽 위에 있는 가격에 높게 매수를 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셔라? 당장 급하게 살 거 없으니까 매수 잔량 이 아래에 있는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가격대 범위 내에서 매수를 거시는 게 여러분께서 한호가라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문 방법과 이동평균선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주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기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 삼성전자 100만 원치를 사고 싶어. 그런데 지금 가격은 26만 6,500원이잖아요. 살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치라고 한다면 4주가 아니라 3주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잡히냐? 그냥 예수금으로 잡혀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주식을 하시던 간에 내 예수금 대비해서 이 호가를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가라고 있습니다. 가. 이 가가 무엇이냐? 가능이에요. 가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가능한 매수가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 가능을 클릭하시면 알아서 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은 비중을 조절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만큼의 주식을 매수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매수를 보시면 옆에 현금, 신용, 미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신용, 미수에 체크를 하셔서 풀로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나도 모르는 빚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지 마시고 항상 현금에 체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가능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신용 미수에는 절대 체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보는 법.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이 한 편으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 편 한 편 다 제작을 따로 할 겁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영상이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왼쪽 위에 5, 10, 20, 60, 120 여기 보이시죠? 왼쪽 위에.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숫자별로 다르게 색깔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5일선. 이 해당 회사의 주가의 5일에 대한 평균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일에 대한 평균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0, 60, 120. 그럼 각 일별에 대한 평균 그 주가 이동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밑에 색깔 선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5일선이다. 그러면 지금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보라색에 지금 수렴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그럼 이 회사 주가는 5일선을 횡보하다가 5일선 이탈하고 또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고 그리고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밑꼬리를 찍고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11선, 파란 선을 찾아갖고 또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21선, 노란색 보이시죠? 그리고 61선, 초록색이죠. 120선, 회색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말에 걸면 말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처음에는 이동평균선을 공부하실 때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5일선을 따라가가지고 계속 5일선만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연습을 하시고 11선에 대한 파란색이죠. 선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61선 초록색 선 따라서 이것만 보시고 그러니까는 각 일자별로 하나하나 처음에는 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제 나만의 기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의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약간 전략에 맞게 또 설정을 해가지고 보는 눈이 생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숫자와 색깔로 각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제가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은 5일선, 11선, 21선이 수평하면서 올라가다가 21선 밑꼬리를 깨는 지점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맞을 때마다 주가가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요 21선을 이탈하면서 61선을 찍고 120선 부근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5일선, 11선, 21선, 61선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하나하나 이제 따라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림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차트를 맹신하는 건 아니에요. 맹신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차트를 위주로 차트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브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평선을 이탈했다. 이탈한 다음에 특정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수렴하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바닥에서 이것도 또한 어떻다? 사실은 주식 차트는 여러분들 맹신하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하셔라. 그냥 다 과거에 있는 지표를 끌어다 와가지고 형성되는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밑에서 거래량이 아예 없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급등이 나온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주식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상장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한성기업이 최근에 이제 애국 테마로 묶이면서 상한가 랠리에 진입을 했죠. 그럼 특징은 무엇이냐? 이 밑에 날짜를 보시면 이 회사가 2025년 11월 달 이후에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긴 이러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주가와 같이. 모든 회사에는요, 상장 주식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성기업 밑에 보시면 주식수 1000단위로 6211에 나와 있죠? 그러면 1000, 만, 10만, 100만이에요. 그럼 이 회사의 상장 주식수는 620만 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2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 620만 주에서 유통 물량이란 건 무엇이냐? 상장 주식수 빼기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빼면 그것을 유통 물량이라고 합니다. 위에 나와 있어요. 유통 비율이 51.8%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상장 주식수가 620만 주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 상단에는 유통 비율이 51%로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대략적으로 대주주들의 물량이 합치면 50%가 조금 안 되는 한 49% 후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럼 이 회사는 300만 주 정도의 주가만 터지면 2배가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시면 막 300만 주 터뜨렸다가 막 1000만 주, 1000만 주, 막 900만 주 터져 이런 광면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거래가 붙으니까 실제로 거래량이 없다가 바닥에서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거기에 맞는 200%, 300%만큼의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식하면서 여러분들 주식 발굴을 할 때 주식을 길게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거래량이 없던 주식이 거래량이 빵 터졌다. 이 막대기 높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량 수가 옆에다 나와 있죠. 얼마만큼 터졌는지 이 수량을 대입해 봤을 때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힘이 나왔다 오랜만에. 그러면 그거 무슨 뜻이냐? 상승 시그널의 초입의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근데 코스닥 매매를 좀 주로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거래량을 참고를 하시면 매매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차트를 보는 걸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코스피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회사의 재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이라는 주제 자체가 잡주, 개잡주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실적과 재무에 관계없이 워낙 회사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소량의 이러한 재료만 붙더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 철저하게 실적에 기반해서 성장이 부여가 됐을 때 이 산업 사이클을 타고 막대하게 올라가는 그 섹터가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계속 변동되고 도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최소한의 이 회사가 안전한 숫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거는 코스닥 기준으로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을 보셔야 돼요.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기업의 규모와 성장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우리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 회사가 꾸준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매년 매출 기록들을 보면서 회사의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매출이 나왔다? 매출을 많이 했는데 이익이 안 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참고를 해야겠죠. 매출액에서 원가와 인건비를 뺀 본업에서 번 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인지 만년 적자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이자, 세금, 영업외 이 수익 비용을 모두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의 금고에 남은 순수한 이익을 뜻하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는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삼성전자 재무제표고요. 제가 오른쪽에는 LG전자 재무제표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를 보시면 LG전자 재무제표, LG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좋은 거 아니다. 왜? 최대 실적도 중요하지만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왼쪽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는 25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지만 영업이익이 6조 5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익률이 2%밖에 안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 연도는 300억 초반 그리고 32조 43조 정도의 이익을 기록하다가 올해 갑자기 매출도 2배, 영업이익은 거의 8배가 폭증합니다. 30조 원, 40조 원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가 갑자기 380조를 벌어들여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매년 폭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반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하는 LG전자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을 하고 달러가 올라가면 수출하는 기업 특성상 매출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팩트는 한 자리예요. 4%는 이미 했었습니다. 2023 때. 이때도 아마 금리 인상 시즌이었고요. 3%, 2%, 4%. 이러는 부분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가 도배될 때 빛 좋은 개살구지 실질적으로 주식은 삼성전자처럼 성장성이 폭발할 때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라 보시면 돼요. 이 관점으로 앞으로는 이익도 잘 나오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옥석을 가려 놓으셔야 여러분께서 상대적으로 더 막대하고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습관, 몰빵이에요. 좋은 정보가 있대, 이 회사의 주가 차트의 자리가 좋대, 이렇다 해서 갖고 온 예속을 몰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몰빵 대신 항상 시장 상황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3번에서 5번에 가량 나눠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황금돼지 이건이었고요. 여러분들 이 한편으로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